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2월 27일 기준으로 개발자용 노트북 추천, 코딩용 노트북 추천, 가성비 노트북 추천, 팀노바 노트북 추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은 3월 6일인데 이게 제가 좀 이렇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꼼꼼하게 좀 알려드리려면 제가 좀 에너지가 있을 때 해야 돼서 제가 좀 기다리다가 이제 휴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27일 기준이라서 더 좋은 제품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해 주시고, 이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14인치에서 17인치 정도로 제가 사이즈를 할게요. 14인치도 사실 좀 아쉬웠고, 이제 사실 우리가 카페 같은 데서도 코딩할 수도 있고, 그 노트북만 가지고 와서 회의를 한다든지, 뭐 노트북만 그 가지고 가야 될 때가 좀 있어요. 거래처라든지 뭐 예를 들면 막 이렇게 고쳐주면서 그 옆에 이제 피드백 받으면서 막 고쳐주면서 막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반영해서 이제 보여드릴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코딩에 딱 제가 개인 이거 되게 주관적인 생각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5인치 이상이 되는 게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렇게 똑같이 17인치 15인치라도 비율이 달라요. 16대 10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괄호가 이렇게 긴 게 있고, 가로 부분이 긴 게 있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세로 부분이 좀 긴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이 16대 10이냐 16대 9냐라고 했을 때 세로가 길수록 꽤 괜찮다라고 저는 추천을 많이 드려요. 왜냐면 코딩이 라인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밀려 나가는 이제 구조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 모니터는 하나는 세로로 세워서 사용을 할 정도로 코딩할 때는 좀 이렇게 위아래가 긴 게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왕이면은 16대 10 비율로 사실은 좀 추천을 드리긴 해요. 그래서 제가 LG 그램 같은 시리즈를 왜 칭찬을 하냐면, 뭐 키별 같은 거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게 사무용으로 되게 좋고 코딩용으로 되게 좋은 그런 특징을 보여줘요. 그건 제가 밑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애플 맥북은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애플 맥북은 이제 애플 섹션에 별도로 제가 이렇게 딱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개발용이라고 해도 각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스레드 개수나 프로세서 활용 측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 연산에 특화된 M1 칩셋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서 많이 사용하는 특정 알고리즘의 강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걸 위해서 별도의 또 프로세서가 하나 더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는 프로세서 안에 그 특정한 연산을 처리하는 부분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다나와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고 더 저렴한 가격명은 모델명을 좀 검색을 해주시면 좋겠고, 전자제품은 더 저렴하면 가성비가 아니라 그냥 안 좋은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나름 커트라인을 두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싸다고 좋으면 사람들이 다 싼 것만 살 텐데, 뭐 예를 들면 뭐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가격 대비 성능이 좀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제품이든 그러죠. 그래서 싼 제품은 그렇게 추천을 많이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인텔은 12세대가 나왔고 AMD 라이젠 7 5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지금 노트북 사기에는 그렇게 나쁜 시점은 아닌 것 같은데, 관련 프로세서로 많은 제조사에서 노트북을 만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후에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에 따라서 좀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기준에 잘 부합하고 가격대가 나쁘지 않으면 그 제품을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기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출시한 라이젠 7 6800H 제품군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성능이 꽤 좋으면서 꽤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성능보다 조금 살짝 떨어지는 수준인데 그 친구들과 가격 차이는 엄청 많이 나는. 그래서 가성비로 봤을 때 제가 딱 꼽은 거는 지금 그 AMD 계열에서는 R7 6800H, 그리고 인텔 계열에서는 i7 12700H인데 i5로 나온 거랑 i7으로 나온 거랑 그렇게 프로세서 가격이 많이 차이 안 나거나 아니면 노트북 가격이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i7은 훨씬 추천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노트북 체크라고 하는 단넷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프로세서들 가지고 벤치마크를 시행을 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빨간색 제품 R7 제품 6800H 제품이 지금 i7 제품으로 나온 노트북에 비해서 비슷한 성능의 비슷한 부품이면 한 10만원 정도 저렴해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 그런데 보시면은 특정 그 테스트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는 i7에게는 확실히 밀려도 특정 테스트에서는 더 빠릅니다.
이 경우에는 밀려도 이 경우에는 더 좋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게임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나 뭐 특성에 따라서 속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게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괜찮은 성능을 그냥 주는데 가성비가 좋은 걸 뽑으라면 저는 이제 AMD 계열을 많이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저는 가성비를 추천드리니까요. 그리고 이제 컴프레션 벤치마크 같은 경우도 보면은 WinRAR이라고 하는 그 어떤 압축에 있어서는 확실히 인텔 계열이 엄청 빠른 속도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i5 제품군보다 확실히 i7 계열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코어가 많다고 해서 그 특정 프로그램이 그 코어를 다 확실하게 다 완벽하게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잘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대표적으로 웹서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팀노바 내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 학생들이랑 연구를 했던 것 중에 많이 나왔던 결론이 뭔가 이렇게 코어가 많을수록 되게 유리한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에, 코어가 그냥 단일 코어거나 막 2코어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단일 코어나 아니면 코어, 두 개의 코어 정도에서만 돌렸을 때 그 퍼포먼스가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어가 만약에 16개인 그 CPU를 샀다고 해도 그 프로그램에서 듀얼 코어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면 이 친구는 조금 아쉬울 수 있죠. 근데 이런 압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코어를 100% 잘 활용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뭐 압축을 좀 많이 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참고할 만하고, 그리고 뭐 인코딩, 영상 인코딩 쪽은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영상용 노트북이 아니니까 사실 요렇게 좀 영상 인코딩 쪽도 결국엔 CPU 성능을 많이 타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코어가 많을수록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압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윈도우즈 계열이 좀 좋은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압축 많이 하시면 저는 이쪽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 외적인 것도 그래도 i7 제품이 나쁘지 않게 나와요. 근데 둘이 10만원 차이가 나니까, 근데 디컴프레싱에서는 저는 7집을 좀 많이 쓰는데, 디컴프레싱에서는 또 생각보다 R7 제품이 꽤 괜찮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종합을 해봤을 때, 이게 10만원 차이라면은 좀 해볼만하다. 근데 인텔 계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인텔 계열만 좋아하시는 분 있거든요. 저도 지금 쓰는 컴퓨터는 인텔 계열이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뭐, 호환성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속성을 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는 그 어떤 툴이나 이런 것들이 AMD 계열에서 호환이 살짝 안 된다고, 완벽하게 안 되고 그런 건 없는데요. 약간 안 되거나 하는 걸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또 비슷한 성능이고 비슷한 압축 프로그램을 똑같이 하는데 왜 차이가 나나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어서 얘기를 해주면, 일단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짜놓잖아요, 코드를. 그러면 그 언어가 최종적으로 기계어로 바뀌는데, 그 기계어로 바뀌는 순간이 그 언어의 형태가 그 CPU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기계어로 바뀔 때. 그래서 CPU 그 제조사마다 똑같이 이진수래도 똑같은 이진수가 아니거든요. 각자 다른 이진수거든요. 그래서 제조사마다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거는 여기서 벤치마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추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일단은 가성비 노트북 추천을 하는데, 가성비 노트북에서는 아까 위에서 말했던 거, 근데 저는 웬만하면 이것보다 훨씬 비싸고 좋은 하이엔드 노트북도 되게 많이 보긴 봤는데, 그 밑에서 언급을 하긴 할 건데요. 그냥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 가격대에서 사시는 게, 그 제품들 이것보다 막 2배 막 3배 하는 가격 제품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꽤 가성비가 좋은 편이라서 그렇게 한 80% 성능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은 일정 시점부터 엄청 비싸지면, 오디오도 그렇잖아요. 오디오도 막 300만원, 뭐 1000만원, 1억, 2억 뭐 이렇게 한다고 사실 막 소름 끼치게 차이 나는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뭐 디자인이 좀 더 좋아진다든지 막 그런 거지, 어느 정도 가성비 라인이 딱 있잖아요. 한 2, 300만원 정도 딱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뭐 한 3, 400만원 정도 투자했을 때 꽤 괜찮은, 충분히 되게 훌륭한 그런 음질 나오거든요. 한 3, 400만원
하이파이 그렇게 했다. 요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그 가성비가 있잖아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 1억짜리, 뭐 2억짜리 이런 스피커만큼 뭐 성능이 엄청나게 막 소름 끼치게 좋다 이런 건 아닌데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 안 나서요. 제가 그거는 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추천하는 스펙은 현재는 램 가능하면 16기가 이상. 근데 8기가도 사용은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가능하면 조금 여유 있는 게 좋아요, 램은. 그리고 SSD 512기가 정도는 되어야 운영체제 깔고 여러 소프트웨어를 깔고 설치하는데, 개발용으로 쓴다면 256기가도 가능하긴 한데, 512 정도 되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툴들도 좀 워낙에, 용량을 좀 많이 차지하고, 프로젝트도 큰 경우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RTX 3050 이상이면, 개발용으로도 게임용으로도 무난해요. 사실 이것보다 더 비싼 제품 보면 그래픽카드가 이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세대가 높아지면서 세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요 성능 부분 있죠? 요 성능 수치가 좀 높은 티어로 가면서 이제 좀 게임용으로 좀 이렇게 좀 고사양 게임 많이 즐기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개발용으로 그냥 요 정도면 무난하다. 그래서 첫 번째 제품 에이수스 제품이고요. 그리고 터프 게이밍, 그러니까 에이수스 제품들이 좀 가성비 좋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가 정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보실 때 요렇게 이렇게 그 키배열 꼭 보세요. 키배열이 좀 호불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세요. 요 제품은 지금 한번 가서 다나와 가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일단 현재는 125만원 정도였거든요. 2월 27일 기준으로는. 그런데 전반적으로 너무 괜찮아요. 요 제품은 아까 AMD 제품으로 AMD 제품인데 AMD 제품인데 지금 AMD 라이젠 7 5세대 6800H. 그래서 아까 가성비 되게 좋다고 제가 추천했던 그 CPU고요. 그 CPU인데 지금 125 정도. 그리고 SSD 용량이 조금 컸다면 더 가성비 좋았을 HP 제품 요것도 있는데요. 요 제품은 144만원. 그래서 근데 위 제품이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얘가 지금 램이 지금 8기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16기가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다면 이거 사실 때 한번 물어보세요. 그 판매자분한테 이거 업그레이드 가능하냐고. 그래서 왜 8기가로 만들었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조금 램 업글만 해주고 이대로 하면은 저는 이거 더 강력 추천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제품은 나쁘지 않아요. 144만원. 그리고 AMD 제품에 비해 인텔 선호하시면 이건 인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비교했던 인텔 i7 12700H 요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윈 RAR 그런 압축에서는 더 강한, 둘 다 압축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윈집이나 7집이나 윈 RAR도 다 압축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압축 프로그램에서 서로 각기 다른 부분에서 이제 좀 뛰어난 성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무조건 완벽하게 이게 무조건 좋아요 라고 하는 경우는 크게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조금 본인들이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툴이나 그런 이제 제품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개발자 같은 경우는 어떤 때 성능이 좀 많이 타냐면 뭐 조금 다르긴 한데 데이터 분석을 하신다거나 특정 뭐 좀 오랫동안 좀 이렇게 타는 알고리즘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말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연산을 하고 갖고 올 때 요런 때 또 강한 연산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때 좀 CPU 성능을 좀 많이 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좋은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딱 요정도 제품이 현재 가성비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 계열 좀 끌리신다면 2번 제품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16인치라는 게 좀 괜찮거든요. 조금 무겁긴 해요. 요 제품이 지금 현재 무게가 약 어디 갔니? 무게가 좀 2.46kg 정도고, 위에 제품은 일반 추천 제품은 무게가 어디갔니? 2.2kg. 그러니까 300g 정도 차인데 300g 정도 나죠. 300g도 안 되네. 한 150, 2.5? 2.5kg 정도 차인데 생각보다 2.5kg면 이렇게 작은 차이는 아니에요. 약간 그 체감 되시긴 하거든요. 2.5kg 정도. 2.5, 그러니까 250g 정도면 좀 약간 체감됩니다. 그리고 아무튼 SSD만 좀 컸으면 좋겠는데 이 제품도 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512 정도면 딱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또 가성비가 떨어질려나? 근데 램이 또 16기가일 거예요, 요 제품이. 그래서 램이 16기가인 게 되게 매력이라서 또 이런 거 따져보면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딥러닝, 머신러닝용 요새 막 공부하시거나 데이터 같은 거 많이 다루시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 저는 M1 계열 제품들 좀 많이 추천해요. 이거는 애플 쪽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번, 그리고 가벼운 노트북 중에서 추천인데, 가벼운 노트북은 대부분 저전력 CPU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휴대성에 특화되어 있어서 1번에 추천된 노트북들이랑은 계열이나 성능 면에서 많이 다르다. 다만 휴대성이나 배터리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측면이 매우 좋아서 사무용이나 일반적인 개발 업무에서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헤비한 개발을 좀 안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래픽 처리를 좀 많이 한다든지 뭐 이렇게 성능을 좀 많이 타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헤비업, 예를 들면 뭐 파이썬 뭐 데이터 뭐 판다스 같은 거 할 때 뭐 데이터가 작으면 상관이 없는데 데이터가 엄청 크잖아요. 막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그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사용하거나 뭐 엄청 큰 파일, 엑셀 파일이나 액세스나 이런 걸 통해서 갖고 올 텐데, 그런 거 많이 다루면 좀 이 CPU에 따른 성능을 좀 타요. 확실히 타요. 그래서 좀 그런 측면들이나 뭐 아니면 아무튼 뭐 아실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이게 되게 굉장히 연산이 되게 많이 되고 오래 걸리는 그런 편이 있다. 그런 작업에서는 확실히 가벼운 노트북은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뭐 아쉽지만 뭐 쓸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리고 가벼운 노트북들 CPU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평소에는 되게 낮은 코어로 성능이 이렇게 돌다가 이게 되게 빨라져야 되면은 순간적으로 엄청 이렇게 진폭이 이렇게 빠르게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위에서 말씀드린 그 노트북 CPU들은 저전력 CPU가 아니거든요. 걔네들은 보통 이렇게 좀 균일하게 한 요 정도, 그러니까 보통 CPU가 같은 속도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한 요 정도로 돌다가 상황이 좀 이렇게 뭐 빨라져야 되면 그때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코어 자체가 이렇게 변동이 되게 많이 됩니다. 코어 속도가. 근데 가벼운 노트북은 평소에 되게 낮게 하다가 진폭이 이렇게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가벼운 노트북들 미친 듯이 돌아갈 때 있어요. 성능 많이 탈 때. 그때 이제 한 요 정도까지 간 거죠. 그러면서 발열 막 생기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 이게 좀 이렇게 애초에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작업할 땐 되게 무난하게 쓰는데, 아마 이렇게 엄청 돌면 여러분들 되게 막 뜨겁고 좀 이거 좀 그렇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동이 잦지 않으시면 위에서 추천드린 가성비 노트북을 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내가 출장이 잦고 아니면 좀 이렇게 내가 그렇게까지 고성능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걱정하시는 게, 팁노바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팁노바에서 다양한 개발 활동을 하니까 이게 괜찮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딥러닝 좀 하거나 좀 이렇게 연산이 좀 오래되는 거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할만해요. 근데 내가 딥러닝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좀 위의 제품들을 더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무튼 가벼운 노트북에서는 역시 지금 LG 17인치 512가 좀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도 이제 말씀드리지만, 현재 엘더레이크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엘더레이크 저전력 CPU를 이용한 가벼운 노트북들이 없는 게 되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 세대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다음 세대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이 인텔 11세대인데 이 11세대 그래픽 강화 시리즈 이 G 시리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저전력으로 설계되고, 그러니까 얘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보시면은 확실히 해상도가 높아서 그래픽 쪽으로 좀 강화된, 그 내장 그래픽이라서 위에 제품들 있죠. 아까 가성비로 뽑아준 제품들이 무게 빼고는 팔망미인인 게, 가격대가 지금 그램이 더 비싸요, 참고로. 근데 무게가 확실히 가볍고 막 되게 여러 가지, 아무튼 장점은 제가 따로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 강화 CPU가 나오긴 했는데, 중요한 건 요런 제품들이 2020년 10월에 나온 제품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좀 기다리면은 다음 세대가 나오지 않을까. 2022년이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훌륭해서, 이제 가격대는 현재 약 185만 9천원 정도로 나오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좋은 게 일단은 17인치예요. 17인치인데 이무게인 거는 진짜 LG 이 사람들이 정말 이런 거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막 LG를 네가 추천한다고 막 훗 이러면서 컴덕들이 막 컴오덕들이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에 대안이 없습니다. 휴대용으로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가격 빼고는 나머지 다 마음에 들거든요. 가격이 좀 많이 세죠. 위에 제품들이 참고로 위에 가성비 제품 아니고 이런 제품들이 훨씬 성능 좋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CPU도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딱 나온 시점에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가벼운 노트북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근데 이제 화면이 되게 커요. 17인치 그것도 제가 아까 추천드린 위에서 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코딩용으로 괜찮아요. 무거운 그런 코딩 작업만 안 하면 좀 좋습니다.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몇십만 건 갖고 와가지고 뭐 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뭐 그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되게, 뭐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서 뭐 정신이 없다든지 뭐 이런 거 하시면은 보통 뭐 하나 이렇게 인공지능 학습 딱 시켜놓고 막 이틀 3일씩 지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경우는 많이 안 만들긴 하지만 뭐 몇 시간씩 걸리는 경우는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산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추천 안 드리는데 일반적인 개발하시고 일반적인 뭐 그냥 뭐 웬만한 그냥 개발 툴은 다 잘 돌아요. 그래서 그 웬만한 그냥 개발하신다고 하면은 이거 강추 드리긴 해요. 일단은 이게 확실히 잘 만드는 게 코어 i7이라고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같지 않아요. 저전력 제품 또는 그래픽 강화 제품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성능 제품은 좀 다릅니다. 노트북은. 근데 어쨌든 요 제품이 뭐가 좋냐면 17인치에 무게도 가볍고 이제 배터리도 좋아요. 그러니까 LG가 딱 이거를 명확하게 딱 찍고 그냥 공략을 명확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제품을 써야 한다면 저는 여행을 좀 자주 다니니까 물론 저는 사실 그러니까 레노버 제품을 지금 사서 이제 한 2년째 잘 쓰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내가 코딩용으로 이제 산다고 하면은 요런 제품들을 더 선호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확실히 제가 레노버 14인치 제품을 쓰다 보니까 요게 좀 아쉬워요. 확실히 코딩할 때 크기가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괜찮습니다. 그래서 출장 자주 다니시거나 좀 자주 가지고 다니시거나 뭐 이런 분들 괜찮습니다. 개발용으로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맥북 중에서 이제 추천을 드리면, 맥북에서 새록 노래, 여기서 나왔는데, 저전력 라인은 나온 지 1년 반 이상 지났기에, 나오기 전까지 저전력 라인은 추천을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휴대용에 좀 특화된 거는 추천을 못 드리고, 이번에 현재 나온 지 얼마 안 된 M1 프로랑 M1 맥스 제품을 강추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제가 뭐 애플이랑, 여러 사이트에서 뭐 갖고 온 걸 이렇게 스샷을 찍어 놨는데 보시면 지금 확실히 지금 M1 프로, M1 맥스가 이 성능적인 측면이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아요. 기존에 M1 칩도 이거 머신러닝 할 때 진짜 좋겠다 해가지고 심지어 그 나름 가성비고 그 괜찮은 CPU들이랑 비교해도 M1이 되게 훌륭했는데 M1 프로랑 M1 맥스의 거의 파워도 더 많이 이렇게 절약하면서 더 좋은 성능을 내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저는 이거 꽤 괜찮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애플 제품만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애플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제가 애플 제품을 가성비로도 추천드릴 때는 거의 주로 이제 인공지능 공부하시는 분들, 머신러닝 아니면 딥러닝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가성비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16인치가 이번에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거든요. 14랑 16이랑 왜 나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6인치부터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냥 거의 뭐 선택권이 많지는 않아요. 다나와 기준으로 보든 뭐 애플 공홈 기준으로 이거 애플 공홈입니다. 애플 공홈 기준으로 보든 사양들이 딱 이렇게 딱 거의 픽스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약간 커스텀이 되기는 하는데 거의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470만원짜리 제품을 쓰신다라고 하면 사무실에 주로 두고 쓰신다고 했을 때는 이 제품 괜찮긴 해요. 확실히 GPU가 좀 강화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 GPU를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M1 자체가 프로세서가 좀 기존 다른 그 프로세서들에 비해서 이 뉴럴 엔진을 전문적으로 하는 요런 코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사실 뉴럴 엔진이 있긴 한데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제가 뉴럴 엔진만 그냥 쓰시는데 가성비를 원하신다면 요 제품도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무실에 두고 쓰는데 좀 GPU가 되게 고사양이면서 요걸 활용하는 프로그램 좀 많이 쓰신다라고 할 때는 요거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졸라 좋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맥북을 한 몇 세대 전 거를 갖고 있어요. 프로가 팁노바에 되게 많은데 이제 그 제품들이 막상 또 몇 년 지나서 또 쓸만하냐라고 본다면 쓸만은 해요. 지금도 충분히 현역인데 사실 이런 새로운 이제 아키텍처 같은 걸 제시하는 거 나오면은 그냥 차라리 330만원짜리 산 다음에 그냥 나중에 이게 중고로 팔고 다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6코어 뉴럴 엔진은 똑같기 때문에 사실 뭐 가성비로 따지면 330만원짜리가 일단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가성비로 쓰신다면 위스크린샷에 336만원 정도만 쓰셔도 무방하다. 근데 좋아요. 근데 둘이 CPU가 조금 달라요. 이거는 이제 M1 Max고요. M1 Pro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프로랑 맥스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왕 하나 사서 되게 자주 쓰실 거면은 맥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요즘 컴퓨터가 워낙 좋아서 그래서 요 정도만 말씀드려도 되는데 확실히 좀 무겁고 근데 키배열 같은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까 맥은 확실히 좀 저는 이거 만들 때 키배열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노트북들 보면 키배열이 자꾸 이렇게 섞여서 사실 이거는 그래도 좀 깔끔하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오타가 많이 나요 코딩할 때. 그래서 좀 그런 것들 그나마 그래도 정리가 좀 많이 됐네요 위에 추천 제품들은. 근데 그 LG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나 지금 키배열 샷이 없네요. 키배열을 좀 확실히 보시고 한번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키배열이 내 취향에 맞나. 저는 이제 코딩할 때 키배열 이상하면 그거 안 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맥북 제품들은 키배열 꽤 좋은 편이에요. 항상 보면 거의 저렇게 뭔가 알아. 코딩하는 사람들 불편한 걸 알아. 그리고 멀티로 쓰면서 성능 더 좋았으면 좋겠다. 14인치 이게 뭐냐면 14인치는 대략 1.6kg라서 나쁘지 않아요. 무게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14인치부터 추천을 드리는데 요게 뉴럴 엔진 같은 경우는 또 16코어예요. 그래서 가성비가 나쁘진 않은데 요거 330만원으로 14인치 사는 사람들은 비교적 휴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저는 이 가격 이렇게 비싼 가격 주고 336만원 주고 살려면 좀 큰 거 살 것 같아요. 요 제품 가격이 거의 또이또이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일단은 저는 그 외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가성비로는 애플 제품 추천을 많이 안 드려요. 가성비가 막 좋다고 보긴 힘든데 아니 269만원 요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여러분들이 뉴럴 엔진을 활용해가지고 여러가지 이제 인공지능 공부를 하실 때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그것만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빠르거든요. 왜 차이가 나냐면 이게 인공지능 연산에서만 쓰이는 특정 연산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좀 특화시켜서 만든 거라서 아무래도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면 제가 언어로 무슨 특정 언어만 엄청 빠르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게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 가지 영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던 이유가 C 언어 맹신하는 사람들 보면은 C 언어가 무조건 겁나 빠르다 그러는데 그거는 틀린 얘기고요. 에이다나 사실 그 이전 세대 그러니까 JVM 이전 세대의 언어들은 대부분 엄청 빨라요. 근데 이제 특정 언어나 특정 CPU가 이게 아다리가 잘 맞으면 특정 게임에서 더 성능이 빠를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이제 자주 풀이하는 그 연산에 특화시켜서 만들수록 빠른데 애플이 확실히 빠르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는 애플을 추천드린다. 하이엔드 노트북을 좀 추천을 드리면은 얘는 가성비 같은 거 없습니다. 이 보시면은 인텔에서 12세대 제품들 코어 같은 거 나오는데 제가 아까 추천드린 제품이 요거거든요. 요 제품인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요 제품이 제일 하이엔드 제일 비싸고 제일 짱짱한 제품이에요. 근데 요 정도만 쓰셔도 된다는 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는 안 나요. 코어 보시면은 0.1 정도 차이가 나고 여기서도 0.2 정도 차이가 나고 보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코어 개수 자체가 그렇게 막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하이엔드 제품에서는. 그래서 i7 제품 정도부터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제가 왜 i5 제품보다는 i7 제품을 하냐면 가격 대비 이제 코어 개수나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 하이엔드 i9 제품, i7 제품에서 여기에서 그렇게까지 많이는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은 체감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막 이 돈을 쓸 정도로 차이가 나냐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의문점이 있어요. 뭐 이렇게 캐시 메모리 같은 경우도 확실히 한 요 정도, 그러니까 i5랑 i7은 차이가 좀 나죠.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요 제품이나 요 위쪽에 있는 요 두 제품을, 요 제품 정도면 그냥 무난하다 보거든요. 충분히 엄청 좋다 이거죠.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위로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나는 약간이라도 그래도 나는 무조건 센 게 제일 센 거래 무조건 좋은 게 좋다라고 하시면, 그 약간의 성능 차이라도 좋은 게 요런 제품이 있어요. 노트북 비싼 거는 가성비는 좀 떨어져요, 여러분들. 에이수스, ROG, 제피러스, 뭐 이렇게 이런 샬라가 있는데 24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위에 제품들 아까 120, 140 정도인데 160 근데 그 정도인데, 이게 그 무게도 비교적 좀 가벼우면서 위에 추천드린 제품들, 그러니까 1번에서 가성비를 추천드린 제품들에 비해서 그래픽카드도 한 단계 좀 높고 i9이 들어있다는 거. 그 정도인데, 그냥 사실 그 비싼 제품들은 그런 것보다 이제 여러 가지 약간의 무게가 더 가볍다든지 디자인이 훌륭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마감 처리가 좀 좋다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점이 훨씬 많은 편이라서요. 저는 요 정도만 추천을 일단은 드리고, 그 다음 제품은 그냥 개쩌는 거 그냥 그 소개 삼아서 그냥 알려드리면, 요 제품 좋더라고. 그 기가바이트 에어로 16 뭐 해가지고 500만 원이에요 거의. 근데 이 제품이 보면은 코어도 엄청 좋아요. 그냥 제일 좋은 거 때려 박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도 UHD에요, 4K에요. 그 졸라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래픽 카드도 되게 좋아요. 그 RTX 3080이거든요. 아까 제가 3050 정도면 무난하다 하는데, 거기다 TI 한 단계 더, 그러니까 절반 정도 업그레이드 했다고 보시면 돼요. 요 세 번째 게 요게 지금 성능인데, 성능이 80도, 3080도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거기에 TI 모델까지 붙인 거죠. 거기다 막 비디오 램도 막 16기가고 미쳤어요. 근데 엄청 좋아요. 그래서 사실 돈 있으면은 사세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윈도우즈를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요런 키베어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 있으면은 이제 맥북을 살 것 같아요, 키베어 때문에. 근데 이래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일단 너무 헷갈려서, 이게 일반적인 키보드,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이거 노트북 키보드만 사용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거에만 익숙하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그렇게 이점은 없는데, 그래도 나머지 사용들은 너무 이제 그 파괴적으로 좋죠. 너무 좋죠. 돈을 많이 쓰면 좋은 거 사요. 그 다음에 요거 MSI 요 제품 G 시리즈. 근데 요거는 i7이에요. 아까 위에 있는 여러분들 120만원, 130만원대, 140만원, 50만원대 그 노트북이랑 코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가성비 라인을 막 150만원대로 잡는 거지, 같은 CPU를 사용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뭐 그래도 뭐 이런 짜잘한 디테일은 되게 좋아요. 이렇게 뭐 윈도우 11도 홈이 아니고 프로가 들어있다든지, 뭐 프로랑 홈이랑 일반적인 개발할 때는 많이 차이가 나진 않는데, 뭐 이렇게 개발자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좀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좀 사용할 권한이 더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라이센스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그리고 주사율도 뭐 120이면 매우 좋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좋은데, 그래픽 카드가 아까 방금 위에서 봤던 500만원짜리 노트북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 때문에 되게 가격대가 확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런 그래픽 작업을 많이 헤비하게 하신다면 좀 추천해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한번 본 거고요. 주사율도 완벽하고 게임용이라면 380만원짜리 이 제품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도 3080 Ti는 아니지만 3080만 해도 엄청 좋죠. 그리고 코어는 아까 제가 위에서 추천드린 거랑 비슷하고. 그래서 사실 웬만한 개발용으로 쓰신다, 그리고 게임용으로 뭐 엄청 PC에서 막 진짜 막 그래픽카드 때려박아야 되는 그런 그 프로브로 막 돌려야 막 직성이 풀리지 않으신다면, 제가 1번에 추천드린 가성비 제품들을 좀 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하이엔드는 맥북은 공홈에서 최고 옵션으로 그냥 맥북은 지르시면 끝납니다. 거의 뭐 근데 세긴 해요. 근데 뉴럴 엔진 자체가 저는 너무 호감이라, 뉴럴 엔진은 제가 강추. 제가 원래 맥북 그렇게 추천 안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예전에 가성비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맥을 이제 개발할 때 많이 쓰기는 하는데, 뭐 특정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럴 때도 막 필요하니까 많이 사용은 하는 편이지만, 그렇게 막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맥에서 사용하는 그 개발 툴이 윈도우즈가 없을 리가 없죠. 일단 사용되는 윈도우즈가 훨씬 많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보통 다 만들어요. 그리고 요즘 개발 툴이나 이런 거는 웬만하면은 뭐 리눅스까지 다 그 지원을 해요. 그래서 노트북들 보면 제가 추천해드린 거 보면 운영체제 안 깔린 애들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사실 때 윈도우즈 추가 구매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리눅스 깔아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리눅스도 요새 개발하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윈도우즈에 많다 보니까 좀 윈도우즈 위주로 쓰는데, 근데 아무튼 맥이 참 매력적으로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맥 자체가 ARM 기술로 우리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하는 ARM 기술, ARM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ARM이란 CPU 제조사 아키텍처. 그 손정희 회장님이 그거를 팔아가지고 한 2조 정도 다시 버셨죠. 근데 아쉽다고 하실 정도로 뭐 되게 아까워하는 회사인데, 인텔보다 ARM의 특징이 같은 효율이 났을 때 저전력으로 그런 효율이 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많이 써서 우리는 뭐 스냅드래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퀄컴 스냅드래곤 아니면 뭐 그 삼성의 엑시노스 뭐 이런 거에서 많이 이렇게 사용을 했죠. 그 정도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서 또 노트북용으로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플의 행보가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기는 해요. 디자인도 좋고, 근데 가격만 좀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것만 빼면 참 좋은데, 그쵸? 큰 노트북 중에서 좀 추천을 드리면 17인치 중에서는 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요 제품 요거 하나만 딱 추천을 드렸는데 130만원 정도인데요. 무게가 2.6kg인 게 좀 제일 애로사항인데, 일단 저는 코딩할 때 이 1080p가 넘으면 그렇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되게 해상도 막 4K여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4K 해상도로 그냥 100%를 두고 15인치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글자가 너무 조그맣게 보여요. 그래서 코딩할 때 폰트를 억지로 키운다거나 막 그렇게 해야 돼서 그렇게 많이 추천은 드리진 못하겠더라고요. 제 노트북 중에 하나가 4K고, 그리고 뭐 하나가 1080인데 딱 1080이 코딩하는 그 사이즈에 크게 이렇게 문제가 없을 정도의 크기고요. 오히려 막 그러면 시력에는 영향 없을까요? 오히려 시력 같은 거나 좀 볼 때 쩡한 거 좀 좋아하시면 주사율을 보세요. 144면 꽤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코딩 144 주사율로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미세하게 깜빡거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대부분 눈으로 느껴지진 않는데, 확실히 이 주사율이 높은 거 써보시면은 스마트폰도 주사율 높아지면서 되게 부드러워졌잖아요. 그런 맛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17인치고 이 정도 가격에 지금 항상 제가 안타깝다고 느끼는 게 이 메모리 요거를 한 16기가 정도로 업그레이드 하시고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그거 빼고는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요 130만원대 제품을 강추합니다. 메모리만 살 때 이거 업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한 추가금 좀 내시고, 메모리 8기가는 좀 약간 불안불안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많이 강추는 못 드릴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메모리 8기가인 상태보다는 16기가인 상태를 많이 추천을 드릴게요. 실제로 8기가는 조금 불안불안하고 좀 성능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쾌적함에서 좀 차이가 나는 느낌. 이건 좀 체감에서 나오는 건데, 실제로 막 메모리가 있으면 운영체제가 알아서 그 메모리에 맞게끔 프로그램들을 동작시키려고 하기는 하는데, 메모리가 많으면 그만큼 많이 점유해서 좀 더 풍성하게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16기가 이상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 좀 더 쾌적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다 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의 추천을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되게 빠르게 끝내려고 했는데 대부분 한 40분 정도는 떠들게 되네요. 제가 이번에 이거를 검토하면서 이제 했던 생각들, 그런 것들을 공유해 드리다 보니까 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요청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많이 봤는데, 참 노트북이 세대가 지날수록 성능이 기존에 비해서 한 세대만 지나면 보통 한 20-30% 정도 이제 성능이 개선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가능하면은 최근에 나온 CPU를 사시는 게 좋아요. 이전 CPU가 똑같이 i7인데 이전 세대가 뭐 한 10만원 싸네 뭐 이렇다고 해도 그만큼 성능값 차이를 반영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비싼 거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세대 중에 최고 가성비를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i5 제품도 추천해드릴까 하다가 i5 제품들이 가성비가 그렇게 막 엄청 좋다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이번까지는 보통 한 80만원대, 한 7, 80만원대 i5 제품이 포진하면서 그 독자적인 영역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직 이 CPU가 발표돼서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그런지 몰라도 2월 기준이고 3월 6일 현재 기준도 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성비 제품은 i7이랑 요런 130만원대 제품들 많이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정 안 되시면 8기가라도 이거 쓰시는 게 훨씬 좋긴 할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램 같은 경우는 보통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그때 물어보셔야 돼요. 그 판매자한테 이거 램 업글 가능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아니면은 지금은 판매처가 많이 없는데 판매처가 좀 늘면 되는 곳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좀 가성비인데 좀 아쉽다라고 할 때는 전화를 걸어서 용산에 용산에 계신 분들 좀 확실히 좀 상인이시고 그러니까 좀 세잖아요. 일반 분들보다. 그래서 좀 그러다가 쫄지 말고, 여러분들이 쫄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잘 얘기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중학생 때? 초딩 때는 세운상 가갖고, 거기는 그냥 게임하러 간 거고, 그 중학생 때부터 용산에 다녀서 그런가? 그냥 거기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어차피 이 사람들이 가격 갖고 장난치기에는, 이렇게 이미 가격이나 시세들을 대략적으로 알고 그 사람의 유통구조를 좀 많이 알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여유있게 그냥 막 물어보시거나 뭐 이렇게 알아보시면 그렇게까지 막 드세진 않으시거든요. 저는 사실 많이 다녀요. 선인상가랑 막 이런데 막 그냥 심심하면 놀러 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좀 여유 있게 그냥 대하시면 잘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이제 요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동대문 갔더니 아직도 이렇게 호객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는 항상 지나가면 빅사이즈 있어요 맨날 이런데 짜증나.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무조건 맹신해서 사시지 말고, 이 당시에요 여러분들, 지금 2월 27일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비슷한 느낌으로 이게 이때 나온 제품들을 클릭해 보시고, 그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다른 제품들 있죠. 다른 제품들이 비슷한 스펙에 또 가격이 더 좋은 게 있으면 그 제품 한번 접근해서 한번 구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분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해서 좀 자세히 얘기하려고 했고, 요거는 이제 팁노바 블로그에 제가 올려놨어요. 이거 팁노바 블로그 링크는 이제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추천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